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축구 길잡이, 뜨거운 축구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K풋볼 TV의 김준석입니다. 여러분, 축구의 세계에는 때로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질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그 견고했던 법칙이 무너지고 축구계의 지각 변동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며 막강한 자금력을 과시하던 거룡 중국이 자신들이 한 수 아래, 아니 라이벌로조차 여기지 않았던 상대 앞에서 처참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1992년 FIFA 랭킹이 도입된 이래 역사상 최초로 중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태국에 공식적으로 추월당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예상이 아닙니다. 시나스포츠, 소후닷컴, 티탄저우바오 등 중국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역사적 치욕이라며 뼈아프게 인정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과연 끝없이 추락하는 중국 축구의 바닥은 어디일까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속으로 지금부터 저 김준석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거대한 몰락에는 그 시작을 알리는 작은 균열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중국 축구에 있어서 그 운명의 결정타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때는 지난 6월 5일 자카르타의 갤로라 붕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전. 분명 FIFA 랭킹으로는 29계단이나 아래인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중국은 내심 쉬운 승리를 기대하며 어쩌면 오만한 자세로 경기에 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반 막판에 내준 통안의 페널티킥 한 방, 결국 1대0 인도네시아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패배는 단순히 승점 3점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앗아간 패배였습니다. 이 패배로 중국은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꿈이 공식적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월드컵 무대를 밟았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개최국 자격으로 예선에 참가하지 않았던 2002년, 바로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본선 무대를 구경조차 못한 겁니다. 바로 이 충격적인 패배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비극, 태국에마저 추월당하는 이 재앙과도 같은 도미노를 쓰러뜨린 바로 그 첫 번째 조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 한 번의 패배가 한 나라의 축구 순위를 이렇게까지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저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숫자, 바로 FIFA가 공인한 데이터로 이 처참한 현실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지난 4월 FIFA 랭킹입니다. 중국 94위 1050.995점, 그리고 태국은 99위 1비 34.92점이었습니다. 두 팀의 점수 차는 약 16점. 물론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이 분명히 앞서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위가 쉽게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FIFA 랭킹 시스템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팀을 이기면 점수를 많이 얻지만 반대로 자기보다 약한 팀, 한참 아래에 있는 팀에게 발목을 잡히면 점수가 그야말로 수직으로 추락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스스로 쓰고 말았습니다. 인도네시아전 패배, 앞서 말씀드렸죠? FIFA 랭킹 123위, 중국보다 무려 29계단이나 아래에 있던 팀입니다. 이 패배 하나로 중국이 잃은 FIFA 포인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마이너스 15.05점입니다. 15점도 아니고 15.05점. 이 소수점까지 붙은 잔혹한 숫자가 중국 축구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은 겁니다. 1년 내내 힘들게 쌓아 올린 점수를 단 90분 만에 허공으로 날려버린 셈이죠. 자, 그 시간 중국이 자카르타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태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인도를 상대로 친선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로 태국이 얻은 점수는 플러스 4.03점입니다. 큰 점수는 아니지만 아주 소중한 점수죠. 한쪽은 절망적인 추락을 거듭하고 다른 한쪽은 차근차근 점수를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중국의 철비 50.25점에서 15.05점을 빼면 1235.9점, 반면 태국의 철비 38.34점, 결과가 보이십니까? 쾅! 바로 이 순간입니다. 1992년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태국이 중국을 추월하는, 역사가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중국은 99위로 추락하고 태국은 98위로 올라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국가대표팀의 추락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악몽은 이제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았던 자국 리그, 바로 중국 슈퍼리그로 번져나갑니다. 국가대표팀의 성적뿐만 아니라 클럽팀들이 아시아 무대에서 얼마나 잘하는지를 나타내는 AFC 리그 기술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점수가 바로 한국과의 리그 수준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척도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AFC가 발표한 순위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이십니까? 태국 리그 54.873점, 중국 슈퍼리그 54.682점, 단 0.191점이라는 정말 간발의 차이로 태국 리그가 중국 슈퍼리그를 넘어섰습니다. 2002년 이 시스템이 도입된 후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시아 최고의 클럽 대항전, 모든 선수들이 꿈꾸는 무대인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그 본선으로 직행하는 티켓 한 장을 중국이 태국에게 그대로 빼앗긴다는 의미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실력이 없어서 내주게 된 겁니다. 국가대표팀과 클럽 리그, 한 나라 축구의 뿌리이자 기둥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진 겁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모든 전선에서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팀과 리그가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중국 언론 스스로는 어떤 진단을 내렸을까요? 외부의 평가가 아닌 그들 스스로가 내린 진단이야말로 가장 뼈아픈 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신화스포츠가 인용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한 문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은 20년 전 한 기자가 뱉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 축구에 최저 수준은 없다. 오직 그보다 낮은 수준만 있을 뿐이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문장이 지금 중국 축구가 마주한 모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부진이나 슬럼프가 아닙니다. 이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추락, 바닥이 없는 수렁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방향을 잃었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가장 무서운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마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중국 축구 내부에서부터 이미 골마 터져버린 총체적인 무력감과 절망감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네, 바닥 없는 수렁.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이 수렁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중국 축구를 더 깊은, 더 어두운 곳으로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FIFA 랭킹 추락은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연쇄 효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재앙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2027년 아시안컵입니다. 여러분, 아시안컵 조 추첨은 FIFA 랭킹을 기준으로 포트를 배정합니다. 지금의 랭킹대로라면 중국은 3번 포트, 즉 3번 시드로 밀려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포트의 아시아 최강팀, 2번 포트의 만만치 않은 강팀, 그리고 중국. 그야말로 죽음의 조에 편성될 확률이 폭증하는 겁니다.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던 팀이 이제는 조별리그 통과조차 걱정해야 하는 그야말로 처량한 신세가 된 겁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2027년 아시안컵은 본선 무대를 밟아보기도 전에 조 추첨이 끝나는 순간 이미 대회가 끝나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불행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1년간의 데이터가 이 끔찍한 추락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대표팀은 지난 1년 동안 무려 40점에 가까운 FIFA 포인트를 잃었습니다. 40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경기에서 지고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겨줘야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명장 마르첼로 리피 감독 시절에 아주 잠깐 68위까지 올랐던 것을 제외하고는 중국은 단 한 번도 세계 70위권의 벽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년 발전하기는커녕 끝없이 미끄러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날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 지경인데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위기를 타개해야 할 중국 축구협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엑스포츠 뉴스가 인용한 중국 매체의 보도는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대표팀이 3연패에 빠져 팬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협회는 길강 건너 불구경하듯 태평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집에 불이 났는데 강 건너 남의 집 불 구경하듯 팔짱 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감독 교체가 너무 성급한 결정은 아닌가. 같은 위기의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한가한 소리나 하며 번번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피땀 흘리며 싸우고 팬들이 절망에 빠져 울부짖고 있을 때 정작 위기를 수습해야 할 사람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나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실력의 문제 이전에 리더십의 부재, 책임감의 실종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종합해보면 우리 눈앞에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월드컵의 꿈은 또다시 처참하게 좌절되었습니다. 둘, FIFA 랭킹 역사상 최초로 태국에 추월당하는 굴욕. 아시아의 맹주라는 자존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셋, 20년 만에 처음으로 AFC 리그 포인트마저 태국에 밀리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티켓 상실, 리그의 경쟁력마저 송두리째 부정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개별적인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축구를 관장하는 FIFA와 아시아 축구를 대표하는 AFC, 이 두 개의 거대한 공인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낙인이 찍힌 바로 이중의 굴욕입니다. 중국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바레인과의 마지막 경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승패의 의미조차 퇴색된 홈팬들 앞에서 자신들의 실패를 최종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래가 암흑과도 같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그야말로 공허한 경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뿌리인 자국 리그부터 정점인 국가대표팀까지 중국 축구라는 거대한 구조물 전체가 속부터 썩어 문드러져 완전히 붕괴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코어의 패배가 아닙니다. 수준의 패배, 시스템의 패배, 그리고 마지막 남은 명예마저 잃어버린 완벽한 총체적 패배입니다. 네, 끝을 알 수 없는 중국 축구의 추락. 한때 세계 축구 강국을 외치던 그들의 원대한 꿈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아시아 무대에서조차 버거워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는 성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자,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중국 축구 추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술, 기술, 아니면 정신력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더 뜨겁고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풋볼TV의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